지금 네 계좌에 찍힌 숫자가 진짜 네 돈이라고 믿어? 착각하지 마. 5월 9일 그날이 지나면 네 자산에서 억 단위가 증발할 수도 있거든.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탈출용 밧줄이자 동시에 단두대야. 그런데 왜 아직도 조금만 더를 외치며 그 밧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지? 오늘 네가 왜 지금 당장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다 까발려 줄게. 자, 날짜부터 확인하자. 5월 9일. 이날이 그냥 달력에 적힌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면 넌 이미 전 재산 걸고 하는 도박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이 날짜는 단순한 마감일이 아니라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단두대거든. 정부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 살고 싶으면 이 날짜 전까지 던져라. 안 그러면 국세청이 네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합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선전포고지.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말은 부드럽지만 실체는 무시무시해. 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 아침이 밝는 순간 네가 수년간 고생해서 불린 그 아파트의 시세 차익, 거기서 억 단위 숫자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예를 들어볼까?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치자. 지금 팔면 일반 세율로 끝나지만 하루만 늦어서 5월 10일에 잔금을 치른다? 그럼 중과세가 붙으면서 세금이 최소 1억에서 2억은 더 튀어나와. 하룻밤 사이에 네 연봉 몇 년치가 세금으로 증발하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가격을 낮췄는데도 왜 부동산에서 연락 한 통 없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바로 알려줄게. 보통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호가를 5천만 원, 1억 원씩 낮추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니까 누가 물겠지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매수자들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 그들은 지금 그 절박함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어. 어차피 5월 9일 데드라인 다가오면 더 급한 매물이 쏟아질 텐데 내가 왜 지금 사? 이게 차가운 팩트지.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매수자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가격을 내리면 내릴수록 매수자들은 집주인이 정말 급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값에도 나오겠네. 라는 확신만 갖게 되거든.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심리전이야. 한쪽은 생존을 위해 피를 흘리며 던지는데 반대쪽은 쇼핑카트를 밀면서 어느 게 더 많이 떨어지나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결국 지금의 어중간한 가격 할인은 매수자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더 큰 폭락을 기다리게 만드는 신호탄일 뿐이야. 이제부터는 좀 더 서늘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단순히 매수자가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래 멸종의 실체를 직시해야 하거든. 지금 부동산 앱 켜서 매물 쌓이는 속도를 한번 봐봐. 매물은 홍수처럼 불어나는데 실제 실거래가는 가뭄 수준이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러.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아예 사라져서 자산이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상태 말이야. 많은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내 집은 입지가 좋으니까 결국은 팔리겠지라고 믿고 싶어 하잖아. 근데 지금은 입지가 강남이든 분당이든 상관없이 거래량 자체가 박살났다는 게 핵심이야. 거래량이 없다는 건 시세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거든. 지금 떠있는 호가는 그냥 집주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 네 자산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문으로 달려들 텐데 문은 개미 구멍만큼 작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탈출 경쟁이 시작돼. 혹시나 정부가 결국엔 규제를 완화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꿈부터 깨야 해. 지금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다주택자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이 기회에 매물을 쏟아내게 해서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게 본심이지.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박아둔 것도 다 계획된 거야. 퇴로를 딱 하나만 열어주고 그 안으로 모든 다주택자를 몰아넣는 일종의 토끼몰이의 셈이지.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의 거래 절벽과 호가 하락을 정책 실패라고 보지 않아.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하고 있을걸? 그들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저가로 대량 공급되어야 무주택자들이 진입할 공간이 생긴다고 믿고 있거든. 과거 부동산 과열기마다 반복된 역사야. 결국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은 종부세와 양도세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결국 시장이 가장 차가울 때 항복 선언을 했지. 여기서부터는 감정 싹 빼고 숫자로만 이야기하자. 15년 동안 내가 본 시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가짜 수익률에 속아서 진짜 자산을 잃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고민하는 게 내 집값을 이 가격에 팔면 너무 손해 아닌가 이거잖아. 근데 그 손해의 기준이 틀렸어.
5월 10일이 되는 순간 네가 내야 할 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뛴다고 가정해보자고? 만약 지금 5천만 원을 더 깎아서라도 팔면 겉보기엔 5천만 원 손해 같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1억을 아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5천만 원을 버는 셈이거든.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수익률 계산법이야. 많은 다주택자들이 예전 최고가의 미련을 못 버리고 버티다가 결국 세금 폭탄과 가격 폭락이라는 쌍방향 사격탄을 맞고 쓰러져. 지금 당장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손절을 확정 짓는 게 나중에 자산 자체가 녹아내리는 걸 막는 유일한 길이야. 덜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덜 뺏기고 나오는 게 이번 게임의 승리 공식이라는 걸 명심해. 이제는 어떤 놈을 버리고 어떤 놈을 살릴지 결정하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시간이야. 다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들고 가야 한다는 강박이거든.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 초입에서는 그 똘똘한 놈이 오히려 발목을 가장 세게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한번 훑어보자고. 지방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처럼 취득세와 보유세만 갉아먹는 잔챙이들이 먼저 보이지. 걔네는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거든. 진짜 고민은 애매하게 입지가 좋은 강남권 밖의 수도권 아파트들이지. 조금만 버티면 회복하겠지 하는 마음 나도 정말 잘 알거든. 하지만 기억해야 해. 하락장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외곽이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도 결국 외곽이라고. 지금 당장 아픈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면 나중에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아예 없어서 전체 자산을 다 좀걷게 될 거야.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부턴 실전이지. 지금처럼 거래가 멸종된 시장에서 그냥 부동산에 전화해서 얼마에 내놔주세요 하는 건 기도매매나 다름없어.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이 문턱을 못 넘거든. 첫 번째는 중개업주의 마음을 사는 거야. 사장님, 제 물건 제일 먼저 빼주시면 수수료 2배 드립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봐. 이게 속물같이 보여도 자본주의 시장에선 가장 확실한 당근이야. 수억 원 세금으로 날리느니 수수료 몇백 더 써서 1순위 매물로 올리는 게 훨씬 남는 장사지. 두 번째는 매수자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거야. 지금 매수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 이럴 때 집 상태가 엉망이면 바로 뒤돌아서거든. 도배, 장판은 기본이고 수전 하나까지 호텔급으로 싹 손봐둬. 이 가격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다고? 라는 감탄이 나와야 매수자가 비로소 지갑을 여는 거야.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안심을 판다고 생각해야 해. 이제 결론을 내보자고. 5월 9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뒤에 5월 10일 아침에 너는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는 세금 고지서를 붙들고 밤잠을 설칠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엑시트에 성공한 너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을 거야. 자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거든. 현금을 확보했다는 건 이제 네가 시장의 구경꾼이 아니라 지배자가 됐다는 뜻이야.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비명을 지르겠지만 총알을 장전한 너에게는 모든 곳이 쇼핑몰로 보일걸.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쏟아진 급매물들, 그리고 나중에 경매시장에 나올 알짜배기 물건들이 다 네 차례를 기다리게 될 테니까. 15년 동안 내가 지켜본 부자들은 상승장에서 돈을 번 게 아니야.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냉정하게 탈출해서 현금을 쥐고 있다가 모두가 포기한 바닥에서 다시 주워 담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거든. 지금 네가 하는 이 고통스러운 손절과 결단은 사실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될 거야.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전략을 가진 너에게는 인생